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수의 특징과 리터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료형에 따른 리터럴의 종류에 대해서 이론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가볍게 시청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챕터 3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콘스탄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상수의 특징과 그리고 리터럴, 자료형에 따른 리터럴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값이 도중에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상수라고 부르고, 한번 값을 결정을 하면 자물쇠를 채우듯 고정해버린다 라는 게 상수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값이 도중에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다. 자바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상수라고 부르며, 한번 값을 결정하면 자물쇠를 채우듯 고정해 버립니다. 이게 상수의 개념입니다. 자, 핀테크적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행의 고정 수수료와 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카드를 처음 만들 때 혹은 통장을 처음 만들 때 딱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고정금리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은행의 고정수수료와 한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표기할 때 보통 상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상수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는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코드에 보시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보더라도 주식 종목에 대한 번호가 있고 티커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넣어 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고유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상수를 많이 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체 수수료 같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건당 5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송금이 무료지만 아직은 증권사별로 500원씩 타 증권사 혹은 타 뱅킹 은행으로 송금을 할 때 이체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에 따라서 혹은 정책 변경 전까지는 고정된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수로 많이 표기를 하고요. 최대 대출 한도, 이런 것들도 한번 딱 고정해 놓으면 쉽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개인별 법적 최대 한도 설정값,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때도 데이터에서 상수를 많이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는 값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값의 불변성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값을 할당하면 이를 초기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기화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수정할 수 없다. 이게 상수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독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만 보고도 어떤 의미의 기준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상수는 우리가 변수 혹은 식별자 이름을 소문자로 작성했던 것과 달리 한번 딱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관습처럼 대문자로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작성된 이런 식별자들은 상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값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값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동료 개발자분들과 협업을 할 때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수 데이터 값만 보고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유지보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기준값이 바뀌었을 때, 즉 소스 코드 전체를 뒤질 필요가 없죠. 상수의 선언부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수는 상수만 관리하는 폴더나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호출해서 임포트를 시켜서 삽입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이때 상수만 관리하는 파일에서 해당 상수만 바꿔주면 되니까 코드를 변수처럼 여러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출하고 있는 시점에 그 파일에 상수 데이터만 바꿔서 관리하면 유지보수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여기저기 호출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바에서 상수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상수 선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final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료형 앞에 final이라는 이 키워드를 붙여 선언을 하고, 관례적으로 이름은 모두 대문자로 작성하고 단어 사이는 언더스코어라고도 하죠. 이걸로 연결을 합니다. 보통 이를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상수를 사용하기 전에 상수는 반드시 값을 할당시켜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테지만, 변수는 선언만 해도 되는 반면에 상수는 선언을 하고 반드시 값을 할당, 즉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를 초기값을 세팅한다 라고 하는데, 변수와 달리 상수는 초기값을 반드시 할당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수는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터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터럴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인티저 타입의 요 자료용에 밸런스라는 변수 식별자에 3000이라는 값을 혹은 5000이라는 값을 할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밸런스는 뭘까요? 변수죠? 혹은 식별자라고 불리는데, 요 변수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담는 이름, 요게 붙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5000은 뭘까요? 값이죠? 이거를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5000이라는 숫자 그 자체를 의미를 해요. 요게 리터럴이고, 요거를 담는 공간을 변수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에 직접 타이핑한 숫자 100이나 정수죠, 3.14 소수점 이런 실수도 넣을 수 있고, 문자 A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캐릭터 타입으로. 그리고 문자의 연속인 스트링 객체 타입으로 이렇게 문자 열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값들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 우리가 값 자체니까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메모리 공간, 그 공간의 이름입니다. 안에 담긴 값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변수니까요. 그렇죠? 변하는 값이니까. 자, 리터럴은 뭘까요? 그 공간에, 변수라는 공간에 담기는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료형에 대한 리터럴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료형에 따른 리터럴의 종류.
자, 자바는 깐깐한 언어이기 때문에 리터럴도 자료형에 맞춰서 정확한 표기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수 리터럴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값은 자바는 정수 리터럴,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4바이트 인티저로 인식한다고 직전 시간에 이전 강의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1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정수 그 자체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롱타입의 이런 L 전미사 이런 것들은 21억이라는 수가 넘는 값이면 8바이트, 이 롱타입이죠. 롱 자료형을 쓰고, 이를 쓰고 싶다면 숫자 뒤에 L을 붙여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수 리터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값은 자바에서 소수점이 붙은 리터럴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8바이트의 더블형, 요거를 기본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기는 보통 소점이 붙은 값을 넣으면 되죠. 3.14 이렇게 넣기도 하고 0.5 등등등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F 전미사를 넣는 거는 플로터 타입일 경우에는 값 뒤에 알파벳 F를 넣는 거죠. 4바이트 플로트 리터럴로 명시하려면 뒤에 알파벳 F를 붙인다. 이것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자와 문자열 리터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타입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반드시 홀다운표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감싼 글자 하나, 요거를 의미를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대문자 A 이런 게 캐릭터 타입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 문자열이 있었죠. 이걸 보통 스트링 타입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쌍따옴표, 요거를 감싼 글자 여러 개, 요거를 의미를 하고, 예시로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 문자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값들 모든 것 자체가 다 리터럴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정수 리터럴, 실수 리터럴, 문자 리터럴, 문자열 리터럴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변수에 해당된 그 값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논리 리터럴이 있었죠. 타입이 불리언인 걸, 자료형이 불리언인 걸 말하는 거죠. 이때는 값이 true or false 밖에 없기 때문에 딱 두 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자료형에 대한 리터럴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상수와 리터럴이라는 용어는 개발하면서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의 뜻을 알고 있으면 한번 배울 때 제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잊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용어 설명과 그리고 상수란 무엇인지 리터럴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니까 꼼꼼하게 체킹하시고 두 번 학습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수 선언과 그리고 변수 선언 배웠던 리터럴 개념을 통해서 예시를 한번 통해서 조금 더 딥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